자, 이렇게 경제TV 4사에서 선택한 오늘 오전장의 특징주들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슈가 되는 것들을 종목들도 있었고, 이걸 왜 선택했지 하는 그런 종목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보니까 먼저 우리 기자님의 의견이 좀 듣고 싶은데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이 특징주를 봤을 때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나나 한진칼, 대한항공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특징주에 이름을 올렸는데 이게 M&A 이슈가 이제 부각되면서 다시 이렇게 수급에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넥슨GT 같은 경우에도 약간 루머처럼 지금 흘러가고 있긴 한데 또 이제 M&A 관련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아시안 IDT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M&A가 전반적으로 좀 오늘 특징주를 좀 이렇게 좀 판가름 지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세 가지 오전장 특징주 저희가 또 꼽은 특징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자, 그럼 첫 번째 종목은 뭔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아시아나 항공이고요. 네, 예상했던데요. 네, 맞습니다. 또 두 번째로 선정한 종목이 한진칼인데 이게 한 가지 이슈에서 이 첫 번째 종목과 두 번째 종목이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두 가지를 골라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아시아나 항공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네. 어제도 오늘 아침까지 계속 이 이슈가 굉장히 큰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대한항공이 거의 우리나라의 국제선은 거의 독점하게 되는 시장이 형성이 되는 것인데,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대한항공이 국제선을 거의 독식하게 되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 가능성이 높을까라고 제일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좀 한 지붕에 놓을 수 있다. 좀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 한 지붕이 한진칼입니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는 그 산업은행이 한진그룹, 한진칼의 이제 자금 지원을 통해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이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한진그룹의 최상단에 있는 게 한진칼이잖아요. 그래서 한진칼이 유상증자를 하면은 거기에 산업은행이 이제 돈을 넣어서 지분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한진그룹, 한진칼은 이제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돈을 이제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사는데 사용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될 것이다. 좀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포기를 하면서 좀 IB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결국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그게 좀 약간 더 구체돼서 이렇게 방법까지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산업은행이 어제 저녁에 해명 자료를 냈는데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검토 중이다. 확정된 바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작은 딜 같은 경우에 이렇게 검토 중이나 확정된 바 없다 이러면 거의 100%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인데 맞다고 할 수는 없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경우가 다른 게 아시아나항공을 그것도 대한항공이 산업은행이 자금을 받아서 인수한다는 건 워낙 또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하나 정도로 검토되고 있다. 다만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수 있다. 투자자분들에서는 왜 굳이 인수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한쪽에서는 대한항공 쪽의 경쟁력이 더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평가들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어쨌든 주가니까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대한항공은 약보합권에서 오늘 좀 지지부진한 양, 초반에는 좀 상승세 나오다가 지지부진해지고 있고 아시아나항공이나 아시아나 IDT는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체크해 볼까요? 네네.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은 이제 대한항공이 세계 10위권의 대형 국적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나오는데요. 코로나19가 아닌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산다. 그러면 사실 굉장한 호재죠. 사실 이제 국내에서 대한항공 경쟁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시아나항공밖에 없는데 그 경쟁자가 없어지는 거니까 대한항공도 좋고 아시아나항공도 좋고 이렇게 상황이 되는 건데 하지만 지금은 이제 대한항공도 겨우겨우 고육지책으로 지금 화물을 나르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그리고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다. 좀 이런 전망에 지금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고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은 HDC 현산으로부터 매각을 지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못한 상황인데 그거 새로운 주인이 나타났다는 것만으로 좋은데 그것도 대한항공이 그것도 산업은행 정부의 등을 업고 이렇게 우리를 사준다? 너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과 그리고 아시아나
IDT가 이제 급등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뭐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뭐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데 부담이 사실 더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작년 3분기에 아시아나항공의 부채가 9조 원 수준이었다고 하는데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3조 원 더 늘어서 12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계속 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좀 부담감이 좀 시장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HTC 현산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겠다고 했을 때 즉 지난 9월이었는데 그때도 HTC 현산의 주가가 한 9% 정도 빠졌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이 이제 대한항공이나 한진칼의 주가 흐름도 지금 이렇게 HTC 현상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상 같은 경우에는 그때 9월에 고점을 찍고 그 이후로 한 번도 그때 아시아나항공 인수하겠다는 이유로 떨어진 이유로 그 주가를 회복을 하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그렇죠. 지금 네. 약간 소송도 있잖아요. 계약금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좀 한진칼 주주들의 좀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일단 주가 흐름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대한항공이 만약에 아시아나항공을 진짜 인수를 하게 된다면 네네. 일단 뭐 단기적으로 뭐 자금이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담일 텐데 이게 이제 뭐 코로나도 거치는 상황 뭐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또 괜찮다라는 의견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항공업계 관련이나 관련 전문 애널리스트 분들은 항상 국내 항공사들이 너무 많다. 이 작은 땅덩어리 항공사 너무 많기 때문에 그쵸. 언젠가는 다 M&A해야 된다. 언젠가는 다 이렇게 M&A 돼서 항공사들이 좀 줄어져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항상 해왔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노선이 겹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 부분을 좀 효율화할 수 있다. 좀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항공길이 좀 막혀 있는 상황인데 노선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그 노선을 좀 정리를 하면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둘 다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 좀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좋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중장거리에서는 대한항공에 사실 밀리는 게 현실이고 좀 단거리 노선에서는 좀 저비용 항공사에게 밀렸기 때문에 네. 뭐 더할 나위 없이 만약에 이제 한진칼 아래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렇게 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그 효율화가 확실히 극대화될 부담이 것으로 좀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과 뭐 대한항공. 자, 근데 또 문제는 한진칼입니다, 사실. 네. 한진칼이 이러면 좀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주가가 그대로 좀 반응하고 있습니다. 6% 빠지고 있는데 네네. 한진칼 쪽은 어떨까요, 그러면? 맞습니다. 한진칼의 단기적인 부담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계획이 사실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는 게 한진칼이 손해만 보면은 사실 협상이 될 수가 없죠. 그쵸. 그런데 한진칼 입장에서도 상당히 얻는 부분이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그 이익이 현재 지금 한진칼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네. 한진칼이 아니라 그냥 대한항공 유상증자를 해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사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게요. 훨씬 사실 더 간단하죠. 지금 근데 한 단계를 더 거치는 거잖아요. 지금 한진칼이 사는 거면은.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 이건 지금 업계의 분석인데요. 이제 한진칼이 지금 경영권 분쟁에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사모펀드 KCGI가 지금 KCGI가 주도하는 그 3자 연합이 네. 한진칼의 지분 46%를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좀 조은태 한진 회장이 41%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경영진이 이미 지분 경쟁에서 살짝 밀리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한진칼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산업은행이 지분을 받는다. 그러면 또 또 3자가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지분 경쟁 구도가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정부의 계획에, 이 산업은행의 계획에 이제 현재의 한진이 약간 협조하는 모양새를 좀 하면은 나중에 이제 또 우호적으로 이제 산업은행의 지분이 한진칼 현재 지분에 좀 우호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다. 또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한진칼 입장에서도 지금 지분 경쟁 지금 당장 이렇게 경영권 뺏게 생겼는데 네네. 예, 이런 만약에 이렇게 산업은행을 등에 업을 수 있다면은 굉장히 좋지 않겠냐. 좀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이게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얘기다. 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현재 산업은행 쪽에서 사실 부담이에요. 이렇게 해석되는 것 자체를 정부가 특정 이렇게 이 경영진에 대해서 편을 들어준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지금 경계하는 모양새긴 한데 앞으로 좀 이게 어떻게 좀 흘러갈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대한항공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과도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엮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KCGI 쪽에서는 불만이 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데일리에서도 이제 KCGI 쪽으로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 네. 안 받더라고요. 안 받고 해명 자료를 좀 전에 냈어요. 그런가요? 입장 자료를 냈는데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시나 예상과 같이 이제
현재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자금을 지원해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하는 것은 현재 경영진의 지위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좀 이렇게 밝혔고 현재 좀 재무적으로 최악의 위기를 아시아나항공이 겪고 있는데 네. 이걸 지금 한진칼 밑에다 놓게 되면 한진칼의 주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돈이 필요한 건 한진칼이 아니라 대한항공이다. 대한항공을 유상증자를 해서 그걸 아시아나항공을 사게 해야지 한진칼 유상증자를 할 필요 없다. 한진칼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KCGI의 지분이 희석되는 거잖아요. 일부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을 통해서 해라. 그래서 아마 KCGI는 앞으로도 이렇게 대한항공을 통해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해라. 좀 이런 논리를 앞으로 계속 유지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이 두 번째 종목과 연관되어 있어서 아시아나항공과 한진칼을 동시에 한번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오늘의 가장 큰 이슈고 주가에 영향을 주는 두 종목을 확인해봤습니다. 자, 빠르게 또 다음 세 번째 종목 확인을 해볼까요? 넥슨GT입니다. 넥슨GT는 이 이야기가 또 나오네요. 디즈니가 네네. 인수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와서 오늘 또 들썩이고 있는데 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작년에 이제 디즈니가 산다 이런 네. 게 나와서 그때 한번 급등했다가 넥슨에서 사실 무근이다 네네. 하면서 그대로 다시 상승분을 반납했던 적이 있는데 똑같이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M&A 이렇게 매물 뉴스가 나오면은 기자들도 그렇고 IB 전문가들도 그렇고 이를 받아줄 만한 곳이 어디 있냐 이렇게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한번 꼽아본단 말이죠. 넥슨의 네. 입에서 듣기 전에 스스로 어디가 살 수 있을 것인가 꼽아보는데 넥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각가만 10조 원이었으니까 사모펀드 연합군이나 아니면 카카오, 넷마블 정도가 국내에선 가능하고 네. 해외로는 중국의 알리바바일 것이다. 이건 넥슨에서 말하지 않아도 업계에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추정을 하고 이제 언론 보도들도 그렇게 추정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건데 네. 디즈니는 좀 의외였는데 이제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정주 넥슨 대표가 이제 디즈니에 접촉했다. 보도 때문에 이렇게 계속 디즈니가 이렇게 추진설이 나오는 건데요. 지금 아침에 저도 해당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지금은 또 검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추정 보도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이 최초 보도의 사실을 좀 확인해봐야 된다. 만약 추정 보도가 안 나오면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번처럼 기사가 내려가 버렸다. 그러면 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 만약에 기사를 보고 이렇게 매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 그런데 보도가 한 군데밖에 안 나왔어. 이러면 약간 섣불리 매수에 접근하면은 좀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 군데가 나왔고 정말 믿을 만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언론에서 나왔다. 그러면 좀 가능성이 높은 건데 그게 아니면은 섣불리 매수로 접근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바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그렇죠.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도 단순 해프닝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다만 해당 작성했던 그 기자가 완전히 없는 얘기를 쓴 것 같지는 않고요. 네네. 최근에 이제 넥슨 사회이사에 케빈 메이어 씨를 내정했다고 좀 공시를 했는데 네. 이 케빈 메이어 씨의 경력을 보니까 디즈니 최고 전략 책임자로 일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네. 예전에 쿠팡에서도 사회이사로 이제 나스닥 관련 전문가를 좀 이렇게 사회이사로 하면서 쿠팡 나스닥 나스닥설, 상장한다.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마 비슷한 논리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네. 넥슨 쪽에서 디즈니랑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거기서 네. 사람을 데려온 것도 있고 그래서 매각까지 외부에서는 저희가 현재로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좀 이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고 디즈니와 앞으로 무슨 일을 해볼 수도 있다 정도로는 이제 검토 좀 전망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넥슨GT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오전장을 뜨겁게 달궜던 아시아나항공, 한진칼, 넥슨GT,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와 함께 오전장 특징주 납품 현황 확인을 해봤습니다.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